이번 시간에는 학교협동조합 한 해살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학교협동조합의 분야별 한 해살이 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 해살이 일정 중 시기별로 우선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 내용은 조합의 운영 및 교육, 그리고 조합의 회계와 노무, 이 분야별로 한 해살이 일정을 알아보고 월별 세부 일정, 그리고 한 해살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합 운영 및 교육 면에서 한 해살이에 필요한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이미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독립된 법인 사업체입니다. 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어떤 사업 계획안이 승리되면은 그 운영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업인지를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이 주체가 돼서 하는데 모든 활동을 이 임원들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편중이 되니까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분과위원회 같은 거를 편성을 해서 경영분과, 교육분과 이렇게 나누어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역할을 사전에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상적입니다. 자, 그러면 조합 운영 면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한번 살펴볼까요? 총회 준비 1년 동안에 할 내용들입니다.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준비와 운영, 그리고 전년도 감사 및 감사 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 1년 동안의 결산 보고 자료인 재무제표, 그 다음에 올해 어떤 사업을 했는지 결과 보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별 평가, 그 다음에 경영 공시도 해야 되고요. 이사회 운영 정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또 중요하고, 예비 졸업생을 하는 예비 졸업생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현황을 파악하는 게 그 총회 진행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악을 하고 신규 조합원, 떠나는 졸업생을 위한 탈퇴 조합원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새로 들어오는 1학년 신입생 학생들이나 학부모, 지역 주민, 교사 이런 분들을 위한 신규 조합원 홍보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교육면에서도 할 일입니다. 1년 동안 이러한 교육들을 구성을 하고 기획을 할 수 있는데요. 총회 준비 교육, 그다음에 경영 공시도 굉장히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경영 공시 교육, 그리고 임원 교육 및 워크숍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학교협동조합 교사 연수, 그다음에 학부모총회 신입생 대상 설명회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5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신규 조합원을 유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왔어요. 신규 조합원들이. 그러면 신규 조합원 대상으로 학교협동조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분과위원회가 왜 필요한지도 또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이제 타 학교협동조합이나 학교협동조합이 아닌 지역에서도 이 지역에 있는 학교협동조합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를 이제 탐방하러 옵니다. 그러면은 호스트가 될 수도 있고 게스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잘 기획해서 운영하는 것도 교육 파트에 들어가는 한 해살이 일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합 운영 및 교육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월별로 어떤 내용들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회계연도는 보통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말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보통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대략 구상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리 총회 준비위원을 담당할 그런 사람들을 미리 물색을 하고 총회 교육을 미리 하는 것도 4월 중에 보통 학교협동조합이 총회를 하는데요. 그때 미리 해두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동계 임원 워크숍 이런 거는 임원들이 좀 겨울 방학 때 모여서 미리 올해 연도에 할 그 활동들을 둘러보고 과거에 전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우리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에 주로 할 수 있는 일은 선거, 총회가 중요하다 보니까 선거 총회에서 이제 새로운 임원들을 뽑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보통 3명을 선출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 내역에 있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구성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2월에는 보통 학교에서 2월 말까지 시설, 학교와 이제 임대 계약을 맺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의 경우는. 그래서 2월에 시설 사용하는 계약을 갱신하는데요. 학교마다 이제 필요로 하는 서류는 다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르겠지만 대략 이런 서류들을 원하니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갖춰 놓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교사 연수 같은 것도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육을 하는지, 신규 조합원 홍보는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미리 연수를 통해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3월에는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을 하는 그런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의원 총회는 보통 조합원이 200명 이상씩 가능하고요.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이제 총회, 그냥 일반 총회, 조합원 총회를 하는데요.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임원 후보를 확정한 다음에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 선출 공고는 이러한 디테일을 갖고 임원 선출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선출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 감사 보고서를 전년도 감사 및 올해 감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세무사에서 받은 아니면 자체적으로 준비한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면은 총회 자료집을 제작을 하는 것을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총회는 7일 전에 이렇게 목적과 안건, 장소 등을 미리 공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아까 전편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다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조합원,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되는 내용들을 잘 확인하고 1인 한 사람이 한 명한테만 위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회 전에 서류가 위임장이 다 도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이제 보통 학부모 총회가 있죠. 전체 학교의 학부모 총회, 그리고 신입생 대상 교육협동조합 설명회 같은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신학기에 홍보도 하고 학교협동조합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고 관련 동아리 신규 회원 모집도 3월에 이루어집니다. 학교협동조합의 정기총회 일정은 총회 며칠 전까지 공고해야 할까요? 1번 3일, 2번 5일, 3번 7일, 4번 10일. 네, 며칠 전까지 공고해야 할까요? 답은 3번 7일입니다. 정기총회 일정은 총회일로부터 7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면에 4월입니다. 4월 조합 운영과 교육을 같이 제가 같이 넣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4월에 정기총회를 가장 많이 회계연도 종료 후에 3개월 이내에 하기 때문에 4월에 보통 5월에 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4월에 한 학교들이 많은데요. 이 총회 관련된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운영을 하고요. 신임 이제 이사진이 구성이 되잖아요. 신규로 뽑힌 그런 신입 조합원이나 이사진들이 구성이 되면은 이런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5월에는 총회를 했잖아요. 총회를 치렀기 때문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주 이내에 임원 변경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서류를 들고 관내 구청에 가서 이제 다 이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임원 변경 출자금도 우리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은 출자금 변경은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정관 변경은 임원 변경과 마찬가지로 3주 이내에 주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에만 이제 정관을 교육부에다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정관의 목적, 명칭, 소재지 변경 요거만 등기 변경 신청을 교육부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변경 등기는 굉장히 또 절차가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5월에는 뭐 조합원 교육이나 탐방 프로그램, 이런 탐방 활동이나 기초 교육 이런 것들을 또 교육면에서는 따로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6월이 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 공시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서류들을 잘 챙겨서 경영 공시에 이걸 다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법인 공시라고 해서 이거는 지정 기부금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또 따로
공익법인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협동조합의 날이 그 7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을 보통 일주일을 협동조합의 날 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10월입니다. 10월에는 조합원의 날이나 학교 행사 같은 것들을, 이거는 이제 이 10월에 꼭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시로 들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수능 이벤트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수능 이벤트나 뭐 학생의 날 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운영을 하는 게 학교협동조합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이벤트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보통 학교에서 동아리 발표회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지역에 기부하는 활동도 보통 12월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내년도가 되면 요즘 1월에 졸업을 한 학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졸업생 현황을 파악을 해서 탈퇴 조합원의 신청서를 미리 좀 취합을 하는 것이 12월에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매월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가져서 이사회를 주요 안건들은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이사회 그 회의록과 서명은 반드시 해서 조합에 비치하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중 협동조합의 날이 있는 달은 언제일까요? 1번 4월, 2번 5월, 3번 6월, 4번 7월. 자, 협동조합의 날은 7월에 있습니다. ICA 국제협동조합, 그 ICA가 정한 국제협동조합의 날은 7월 첫째 주 토요일로서 협동조합의 날 이전 일주일이 바로 협동조합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합의 회계와 노무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세무 관련 내용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성실하게 신고해야 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1번에 원천세, 그리고 2번에 부가가치세, 그리고 3번에 법인세, 요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신고만 잘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의 학교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뭐 회계 파트를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세무사에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와 같이 연계해서 꼭 챙겨야 하는 서류나 시기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컨택을 하셔가지고 성실하게 납부하시고, 또 신고할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시고 하면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합의 회계와 노무의 한 해살이 표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1월에는 이제 보통 이제 원천세.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흐름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1월에는 이렇게 이런 것들 디테일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원천세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고, 2월 달에는 이제 4회 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을 보통 들게 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매월 10일까지 이렇게 해당 기관에 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같은 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또 일자리 안정자금 이런 것들은 매니저님, 그 학교 가게 경우 매니저님들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금 같은 것들은 챙겨서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요 부가가치세는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역이 다 나와 있죠. 요 엑셀 내역, 현금 영수증, 법인카드, 뭐 신용카드 이런 모든 서류를 회계 세무사 같이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회계 사무소에다가 다 전달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이렇게 다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해당 월에 25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고요. 5월에는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6월에는 법인세 납부 이런 기한이 월별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기억을 하셨다가 성실하게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에는 이제 법인세 중간 예납 기간이 있고요. 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10월까지 의무 납부 그 사항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법인 주민세가 또 있습니다. 요건 이제 지방세에 해당하는데 8월 중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것도 홈택스에 들어가면 다 발행이 되니까 그것도 하시면 되고, 10월에는 월별 손익계산서를 자체적으로 이제 다 학교 협동조합마다 자체적으로 엑셀로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 월별 손익계산서는 조합별로 다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총회 때 보고하는 재무제표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세무회계사무소한테 총회 한 달 전까지는 반드시 다 작성을 해달라고 그렇게 또 요청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셨다가 총회 전에 감사를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그 법정 적립금 30%, 잉여금의 30%는 법정 적립금으로 반드시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적립해야 된다는 걸 유념을 하시고, 이렇게 11월에는 재무제표를 관리하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퀴즈를 한번 풀고 갈까요? 학교협동조합의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답은 경영공시입니다. 네, 다들 맞추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교협동조합 한 해살이의 2회편인데요. 조합을 운영하는데 1년 동안에 필요한 업무들, 그리고 조합 운영과 교육 면에서 한 해 동안 어떤 일정들을 해야 되는지 학교협동조합의 회계연도가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말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합을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필요한 일들, 그다음에 교육 면에서 또 1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활동 내역으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협동조합을 회계와 노무 파트도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조합 운영하고 교육하는 만큼 이게 독립된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돈이 들고 나고 이런 입출금 관리를 투명하게 언제라도 외부인이 와서 그 당신의 학교협동조합의 그 세무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청할 때 다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공시라는 걸 하는 겁니다. 경영공시를 하면 전국에 있는 학교협동조합 사이트, 그 사이트에서 전국에 있는 땡땡 학교협동조합의 1년 동안의 그 회계의 흐름, 그리고 어떤 사업을 했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발생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또 수익을 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표로, 결과표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충의 학교의 그 학교협동조합의 전체적인 볼륨이나 어떤 수익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대충 그 세무 자료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는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참 이거 참 어려워서 따로 회계사나 세무사님을 모셔다가 강의를 받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것들을 이사장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이거를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회계, 노무 파트, 마찬가지로 노무는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쓰잖아요. 인건비가 항상 발생하는 곳이 학교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노무와 관련된 아까 두루누리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4대 보험을 가입해서 또 지급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무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회계 및 노무 한 해살이까지 월별 활동 내역까지 다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